오늘 글로벌 뉴스의 핵심은 달러 강세와 글로벌 자산 재조정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34%, S&P 500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1%, 골드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8%,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2.27%,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약세를 보인 것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피로감이 쌓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플러스 1.58%, 글로벌 하락 속에서 역주행하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플러스 0.39%, 외국인 자금은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즉, 국내 시장은 단기 반등이지만 외부 자금은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리스크 지표를 보면 VX 공포지수는 16.78, 마이너스 9.00%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MDD는 마이너스 3.96%, 코스피 MDD는 0.00%, 비트코인 MDD는 마이너스 45.38%를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시장이 단기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정의 초입이지 하락장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발표는 다 끝난 것 같고 곧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이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주요 헤드라인이 달러의 상승과 미국 시장의 휴장, 그리고 글로벌 자산 다각화에 집중했습니다. 달러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은 미국 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기 신호를 보면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상 기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시장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자금이 대형 자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안정적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 중이지만 ETF와 글로벌 주식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한 미국 주식 ETF가 활발히 거래되며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뉴스는 시장에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달러 강세는 글로벌 자산 재조정의 신호입니다. 둘째, 시장은 불안보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해외 자산의 매력은 커집니다. 이제 미증시 섹터별 주도주 확인해 보시죠. 모든 섹터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데이터 센터, 파운드리,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AI 생태계 전반이 시장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섹터를 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1위 인공지능 에너지는 거래량 수준 159.6%. 2위 인공지능 메모리, 장비 역광은 플러스 5.21%, 한 달 기준 플러스 25.33%. 3위 인공지능 파운드리, 설계는 플러스 5.43%, 한 달 기준 플러스 18.31%. 이건 단순한 기술주 강세가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배당 ETF는 플러스 0.68%, 한 달 기준 플러스 0.83%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단기 과열 이후의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즉, 매도세보다 매수 대기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전체의 신호를 보면 핵심 ETF 중 서섹스는 플러스 6.6%, 같은 플러스 5.6%, 반면 SLV는 마이너스 1.8%, 요포는 마이너스 1.5%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는 강세, 원자재는 약세. 시장은 실물보다 혁신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AI 중심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지만 자금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가 시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 분석하기 전에 제가 추구하는 분석에 대해서 짧게 공유드릴게요. 2022년 나스닥 마이너스 33% 하락장의 TQ 차트입니다. 당시 TQ 기준 마이너스 80%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준 큰 하락장이었습니다. 캔들 밑에 하늘색 별 보이시나요?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바닥 근처에서 총 5차례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되 비중 조절하셔서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주요 레버리지 이득표인 TQ와 소스를 분석해 볼게요. 우선 TQQ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이메 50선은 꾸준히 상승 중이며 이메 200선은 완만하게 상승하며 장기 추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중장기 상승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화살표 구간을 보면 과거 조정 이후 반등이 반복되는 패턴이 명확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메 50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거치며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QQ는 단기 조정 구간에 있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거래량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속셀 차트로 넘어가서 반도체 섹터가 이 조정 흐름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TQQ와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시작한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심리적인 부분과 은퇴 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 방법이 얼마나 수익률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소한 장기 투자도 같이 해보시죠.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 우리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경제적 자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